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비교문 진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설명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전 공부했었던 주장문과 비교문 유형의 문제들이 설명문 유형의 문제와는 어떻게 다른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문제들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토픽의 장점을 서술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경험의 장점, 여행의 장점, 스포츠 활동의 장점, 그리고 비교문의 경우도 물론 대조를 필요로 하긴 하나 영화와 독서의 장점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 있게끔 채점자는 저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서 설명문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화면 속에 문제들을 보시면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과거의 젊은이들보다 타인을 더 돕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더 교육받기가 쉽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과거의 젊은이들보다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니까 사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조부모님들은 유용한 조언을 주기 어렵다 정도를 묻습니다. 화면 속 어떤 문제도 단순히 토픽의 장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그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게끔 질문을 합니다. 또한 유의하실 사항은 화면 속 문제 안 단순히 비교의 표현이 있다고 무조건 대조 형태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문 형태 글을 쓰셔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설명문 유형의 문제 출제 빈도는 현격하게 낮습니다. 그래도 시험장에서의 변수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설명문을 쓰기 위한 글의 큰 템플릿을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시면서 기존 사용하던 템플릿을 어떻게 변경해서 글을 써야 하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화면 속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과거의 젊은이들보다 타인을 더 돕는 경향이 있다. 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습니다. 찬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현상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예시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만 합니다. 추후 문제 유형 구분에 있어서 토픽의 장점을 생각해내야 하는가 아니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내야 하는가 찬찬히 아웃라인을 잡아보시면은 실수 없이 문제 유형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서론 템플릿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부터 보시면은 1번의 화제 제시 문장 템플릿은 주장문, 비교문을 쓸 경우 더 큰 화제를 서술하여서 치우실 수 있었으나 설명문의 경우는 이를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화제 제시 문장의 템플릿을 이용하시고 주어진 문제만 잘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장 서술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문을 쓰실 경우는 토픽은 대상에게 장점이 있다 쓰시고 그 이후 두 개의 빈칸은 장점 1번과 2번을 서술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비교문을 쓰시는 경우는 본인 입장 서술, 그 이후 내 토픽의 장점과 반대편 토픽의 단점을 서술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문을 쓰시는 경우는 본인 입장은 그대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단 그 이유 두 개의 빈칸은 장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유를 서술하셔야만 합니다. 미리 만들어진 답변을 보시면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자각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이 타인을 돕는 방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주었기 때문이다 정도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 쓰셨던 주장문, 비교문과 달리 해당 공간을 결코 암기를 통해서 쓰실 수 없다 보니까 틀리지 않은 이유 두 가지를 잘 만들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두 가지 이유는 저희 본론 단락 그리고 결론에서도 반복적으로 서술이 될 터인데 만약 추후 표현의 변화를 주시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 아래의 답변과 같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와 예시가 있다 암기된 문장을 통해서 서론 단락을 마무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단락을 먼저 보실게요.
화면 바꿔드릴게요. 우선 기존 주장문의 경우는 내 주장, 장점 1번과 2번, 그리고 토픽을 서술하는 총 4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문의 경우 내 주장을 먼저 쓰시고 두 번째 빈 공간은 토픽 혹은 브레인스토밍한 장점을 서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설명문의 경우는 내 주장을 먼저 쓰시고 이유 1번과 2번을 온전한 문장으로 나열하신 후 마지막 빈칸은 본론 단락 1번과 2번의 내용을 명사 형태로 압축하셔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의 글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여전히 내가 이전 단락을 잘 썼다는 전제하에서는 무조건 틀리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것이 결론 단락이니까 시간 안배만 잘 하시고 틀리지 않게 글을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서 첫 번째 본론 단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화면 잘 보시면은 기존 주장문의 경우는 단락 첫 번째 빈칸에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서술해 주셨어야만 합니다. 설명문의 경우는 골격에 조금 변화를 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 빈칸은 본인의 주장, 두 번째 빈칸은 이유 1번을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템플릿 표현을 조금 변경하셔야겠지만 서론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잘 했다는 전제하에 여전히 본론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틀리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해석해 보시면은 오늘날 젊은이들은 과거의 젊은이들보다 타인을 더 돕는 경향이 있다라는 관점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시 공간을 잠시 건너뛰고 마지막 요약 문장으로 가보시면은 기존 주장문은 토픽 센텐스를 다시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문의 경우는 첫 번째 빈칸은 본인 주장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이유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단 유의하실 사항은 물론 표현의 변화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나 어디까지나 표현의 어색함과 문법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paraphrasing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선은 같은 표현으로 빈 공간을 채우신 후 예시를 다 서술하신 후에 남는 시간 동안 paraphrasing은 신경 쓰셔도 얼마든지 추후 시간 안배 통해서 변화 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예시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존 주장문의 경우는 내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예시 막바지 토픽 센텐스를 증명하는 개인의 아이디어를 서술하시면 됐습니다. 허나 설명문의 경우는 기존의 글 전개 순서를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시를 서술하셔야 하는데 아마도 글을 쓰다 보면은 본인이 이미 브레인스토밍한 이유를 재진술하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본인이 단락 첫 번째 서술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붙여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이 설명문에서의 예시의 목적이니까 너무 같은 아이디어를 반복하나 라고 하는 느낌은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표현의 변화만 조금 신경 쓰시면서 답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분량의 경우 기존 주장문 혹은 비교문과 비교하여서 단락 첫 번째와 마지막 문장이 더 길게 서술이 되니까 예시 공간의 경우 3문장 정도 서술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분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암기를 통해 글을 쓸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단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만큼 채점자가 읽기 쉬운 문장을 통해서 빈 공간을 채우시면은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더 쉽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추 예시 분량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본론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 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은 기존 주장문의 경우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첫 번째 문장에 역시나 서술하시면 됐습니다. 근데 설명문의 경우에서는 이유 2번을 바로 서술해주면 되고 문장 마지막 as well 표현은
둘째라고 하는 표현을 문장 마지막으로 옮겨서 문장 구성의 다양화를 꾀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 두 번째 문장의 경우 주장문을 쓰실 때는 첫 번째 빈칸은 예시의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토픽을 서술하시면 되는데, 설명문을 쓰시는 경우는 기존 템플릿의 표현을 조금 변경하여서 두 개의 빈칸에 추후 쓰시게 될 예시의 키워드 두 개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 공간을 잠시 건너뛰고 마지막 요약 문장으로 가보시면은 기존 주장문은 토픽 센텐스를 다시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문의 경우는 첫 번째 빈칸은 본인의 주장,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이유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본론 단락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표현의 어색함과 문법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만 paraphrasing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시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장문 두 번째 단락의 경우 예시를 쉽게 서술하기 위한 템플릿이 존재했습니다. 허나 설명문의 경우는 암기를 통한 글의 서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본론 단락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브레인스토밍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붙여서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 강의 진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주장문, 비교문 유형의 문제와 비교하여서 설명문을 작성하시는 것은 브레인스토밍과 예시를 쓰는 과정에서 암기에 상대적으로 의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분명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추후에 서론에서 이유 두 가지만 잘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존 템플릿의 골격에 약간의 변경을 하시고 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각 본론 단락에 3문장 정도씩만 잘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제 빈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시험장에서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유형의 문제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추후 영상을 통해 설명문 문제 유형을 같이 풀어보시면서 시험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